씨. 오늘 인지중은 뭐 공연했다는데 뭐 반환은 그런 거 없었어? 반환도 오늘 공연 안 했어? 아 2학년들은 참가 안 하나? 반환 내일 방학식 아니야? 아 인지 언제 전화 갔어? 인지라고? 아 맞다 지윤이랑 안다 맞지? 인지 오늘 그 공연하는 거 니들도 봤어? 잘하더나?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걔들 어땠어? 그 할로로 노래 부르고 막 돌룩 뺏긴 앵글 부르고 막 아그 3학년들 괜찮았어. 막 오늘 한 해가 근데 그거 막 못 봐? 다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영상이랑 이런 거 있다는데 유튜브 링크 QR코드 있다는데 넌 없어? 저희 밖에는 혹시 나 좀 줄 수 있니? 나 좀 보게? 왜 봤어? 걔한테 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줘. 혹시 휴대폰 잠깐 아니면 종이에 있어? 아 종이에 QR코드가 있는 거야? 네. 그래도 학교에 두고 왔어? 하, 딱! 너 숙제 인지 중학교 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나와. QR코드로만 들어갈 수 있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네 숙제 그거 들고 와. 한번 혹시 모르니까 검색 한번 해볼까? 인지중학교. 없네. 자 가자. 120쪽 질문. 123쪽 질문. 6 124쪽 질문. 125쪽 질문. 127쪽 질문. 6 5번 5 됐나? 가보자잉. 자 296번 보면 2차 부등식의 정수인 해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네. 자 쌤이랑 예전에 이 말을 했을 거야. 2차 부등식은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랑 중근 또는 허근으로 갖는 문제로 나뉜다고 했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문제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문제면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한데 아 작다라는 기준으로 두근 사이였던 거 기억나? 맞지? 얘 두근이 2와 6이니까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게 요 해당하는 집합의 조건이야. 맞지? 그럼 3, 4, 5, 6인데 마이너스 2는 없는데 없다고 했고 0도 없는데 없다고 했고 2는 없는데 있다고 해버렸어. 왜냐? 초과이기 때문에 2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다. 뭐 일일이 다 대입한 박민건 없지?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305번 볼게. 공집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쌤 하는 거 잘 봐. 일단 원하는 게 아래로 올라간 놈이 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는 걸 원하지. 근데 0 이상인 식이 있다 없다? 없다. 맞지? 그 근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한 점 빼고 성립한다. 한 점에만 성립한다는 그 상황에 맞게 그려봐야 돼. 그러면 나는 원하는 게 이거야. 항상 위에 있는 걸 원해. x축과의 교점이 없는 아래로 볼록한 놈이기 때문에 얘가 함수값이 양수라고 해서 판별식을 양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a의 조건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자, 아래로 볼록하고 작다지? 마찬가지 두근 사이라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되면 정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7개라는 답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뭐야? 두 집합이라고 되어 있네. 자, 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원위의 점이야. 집합에 있는. 맞지? 근데 정수인데 일단 제곱해서 더해서 25가 되는 정수조합이 자 3, 4만 생각하면 안 돼. 0, 5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봐라. 0, 5 되고 0, 마 5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위치 바꾼 거 있으니까 뭐야? 여기 곱하기 2하면 일단 4개 나오지? 그 다음에 3, 4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자 중요한 건 이 3, 4가 마이너스를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요 케이스에서 4개 안 나오겠나? 왜냐면 얘 마이너스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안 가진다. 거기서 다시 위치를 바꿔버린 8개가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치? 그 다음에 K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얘는 뭐야? 13개가 나와야 되니까 K는 13이야. 알았니? 이해됐습니까? 얘도 경우에서 생각하면 돼. 쌤은 솔직히 이거 하나만 적어도 됐을 거야. 0, 5만 적어. 그럼 부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0은 부호, 부여 의미가 없잖아. 그럼 5가 부호를 양수다, 함수다 2개. 그 다음에 위치가 중요하니까 위치 바꾸는 2팩토리얼 적용해서 4개. 그 다음에 얘는 부호 마이너스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안 갖는다. 뭐야? 4개. 마찬가지 2팩토리얼 8개. 알았니? 그렇게 됩니다. 집합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너희들 그냥 개 쉬워요. 쉬우나 쉽지? 네. 역시 5 썸 5 스프로그 스플래시 아셨었지? 오늘 쌤이 초등학교 4학년 수업하는데 애들이 몇 말 마지막이라 수업 안 하고 제발 막 놀아달래. 그래서 그 무서운 얘기로 기강 잡았어. 그거 시윤이가 그 벽 다 부신 거. 개 무서워하더라.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자, 지금 저번 시간에 쌤이 이거에 아마 약간 스포를 했을 거야. 그 집합에도 상위 집합과 하위 집합이 있다. 맞지?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들은 장산중, 인지중이지. 맞지? 근데 부산시 중학생이라는 집합 안에 어때? 속하지? 맞지? 이처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존재할 때, 즉 X가 A에 해당하는 원소라면, 맞지? 그 X는 B에도 발견된다라고 저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되는 것도 똑같은 말이지. 두 문장과 저 식이. 맞지? 그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쌤이 이거 표현 방법을 3개로 쓰거든. 일단 첫 번째, A는 B에 속한다. 똑같지? 원소 집합 말할 때. 맞지?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 왜냐면 원소도 쌤이 집합에 속한다라고 했고 집합도 속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이번은 뭐야? A는 B에 흡수된다라고 아마 이거 많이 쓸 겁니다. 알았니? A가 B에 흡수된다. 이거 아마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사실상 이 2번, 3번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는 앞에는 원소에서 E에서 따온 포크 모양 썼지, 대문자. 이번에는 속한다. 시은? 네. 속한다, 영어로. 일롱. 오. 맞긴 한데 C로 시작하는. 컨트럭션. 컨트럭션? 아, 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컨테인. 컨테인 맞지? 컨테인에서 따온 거고 쌤 이거 숟가락이라고 할게. 알았지? 그러면 포크가 있으면 좌변에는 원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숟가락 있으면 좌변에는 집합이 있어야 돼. 둘 다 우변에는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A에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지 않아. 그럼 A는 B에 속하지 않고, 맞지? 그 다음에 A는 B에 흡수되지 않고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겠지? 그럼 이 세 가지 문장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알았지? 포크 숟가락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집합을 잠깐 속한다에 흡수된다라는 개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획기적인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 쌤이 원소 날법으로 했어. 그럼 집합 A가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있고, 근데 얘가 순서 없이 그냥 사실상 오름차순 안 지켜도 되니까 개판으로 적혀있어. 근데 집합 B는 또 1부터 1000까지야. 근데 내가 뒤죽박죽이면 다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야. 조건제시법도 어떤 게 더 널널한 조건인지, 오히려 널널한 조건이 흡수를 하겠지. 맞지? 예를 들어 이 기구는 16세 이상 탈 수 있다. 20세 이상 탈 수 있다. 맞지? 16세 이상이 더 흡수하는 놈이야. 널널한 게 오히려
폭이 넓지. 까탈스러운 집합 조건 제시법이 집합 원소를 더 적게 모으는 요인이라니까. 알았니?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조건도 따져봐야 돼. 요 조건이 과연 예외 없이 저기 흡수되는가.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A가 B에 흡수 안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알았니?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집합 개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집합의 표현 방법은 바로 뭐다?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거야. 누가 만들었어? 벤.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이 바로 부분 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집합의 표현법이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상 쌤이 공집합의 공은 숫자가 아니라 공간에 할 때 공이라고 했지? 맞지? 그럼 어느 집합이든 빈 공간에 있지. 그래서 집합 그 공집합 기호는 쌤이 유일하게 중괄호를 안 쓰는 집합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해당하는 원소다가 아니라 어느 집합에 대해서도 그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야.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합니다. 맞지? 그 다음에 본인은 본인의 부분 집합이야. 왜냐면 부분 집합의 정의가 뭐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발견되는 데잖아. 근데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당연히 집합 A도 발견 안 되겠나?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A가 B에 속하고 A가 B에 흡수되고 B가 C에 흡수되면 A는 C에 흡수된다라는 흔히 말하는 이런 3단 논법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쌤이 B랑 A는 반대로 그랬네. 맞지? 역시나 제일 획기적이고 우리 눈앞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란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원소 나열법이야. 1, 2, 1, 2, 3, 4야. 맞지? 집합 A의 모든 게 B에 발견됐기 때문에 뭐다? D는 A를 흡수한다. 맞지? A는 B에 흡수된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맞지?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B가 있고 이렇게 A가 있으면 A에 1, 2가 있고 그 외에 3, 4가 이렇게 떠있는 이런 느낌의 그림이라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인데 서로 같은 집합은 당연히 A와 B는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얘를 똑같은 표현법이 있어. A이면 B고 B면 A다라고 쉽게 말해서 서로 상호 간의 흡수가 되면 같은 집합이라고 보는 거야. 집합적인 개념은 뭐 예를 들어 그 집합이 뭐 내세운 조건이 달라. 근데 그 조건으로 인해 모집된 원소가 똑같아. 그럼 같은 집합이라고 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 이래. 민건이가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갑자기 지들끼리 뭐 듣도 못한 게임을 말하면서 그 게임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 민건이가 이제 그냥 그런 집합이 있어. 민건이랑 갑자기 친한 친구들인데 갑자기 민건이를 다 손절 까고 그냥 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이런 개 같은 게임 막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래.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이랬는데. 근데 또 만들어. 이번 독서 모임이래. 그놈이 그놈인 거야 집합적인 개념에서는. 아무리 그 모인 이념이나 이런 게 다르더라도 해당하는 원소가 똑같으면 같은 집합으로 취급됩니다. 알았니? 수학적인 집합 개념에서는. 맞지? 물론 실제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이 모임이 어떨 때는 봉사활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순전히 즐기기만 하고 목적이 다르잖아. 근데 수학적으로는 해당하는 원소가 똑같으면 그 똑같은 집합이라고 본다고. 알았지? 해돋이 산으로 가 바다로 가? 바다. 해운대. 너 이 바다에서 해돋이 본 적 있어? 해돋이를 한 번도 안 봤어? 시훈이는? 저는 맨날 보는데 그 해돋이라고 하면 매년? 이번 안 봐? 볼 것 같은데. 뭐야? 그럼 나 아까 물어봤잖아. 보면 매년 볼 때 어디서 봐? 바다? 해운대? 아니면 광안리? 그냥 안에서 광안리? 서현이는? 본 적은 있어? 아 진짜? 근데 그럴 수 있지. 산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히는데. 잠아서 어떻게? 근데 바다도 개 예뻐. 근데 산은 진짜 똑같은데 그냥 자기가 힘들게 올라왔다는 버프. 근데 밤에 내가 어렸을 때는 뭐야 그 산에 그냥 미친 개 마냥 새벽에 올라갔는데 와 나이 좀 먹고 산 보니까 졸라 춥더라. 이불 들고. 그렇지. 그때 체력 짱짱했는데 그냥.
내가 시윤이 나이 때는 장난 아니었어. 개망난이었어.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는 B가 이상입니다. 맞잖아. 뭐 예를 들어 요 원소 집합이 구성원이 3명이야. 근데 구성원이 8명이야. 8명의 구성원이 3명의 집합에 흡수될 리는 없다라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알았지? 자, 진부분 집합인데 진부분 집합. 자, 너 혹시 이건 군대에서 잠깐 쓰는 용어인데 네. 하사진 그 군인 계급 중에 막 1병, 2병, 2병, 1병, 상병, 병장 있는 거 알지?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쌤이 1병 750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이 2개가 있어. 1말 맞지? 그 다음에 상병진 상병인데 직전 단계 상병이 아니지만 곧 상병이다라는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진부분집합도 무슨 느낌이냐면 A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A만 빼고 말하는 거야. 약간 미만 느낌 그런 거야. 5 미만이면 5 빼고잖아. 맞지? 진도 뭐야 거기까지 다 왔는데 그건 아닌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거 말 A 빼고 전부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끔 막 병장 가끔 허우대자 얼탱이 없어갖고 막 쌤이 병장 때 구형을 불렀는데 갑자기 병장진 이승복 이러더 이 짓을 하더라고. 뭐야? 뭐라고? 병장진 이승복 자기 이제 관등성명을 상병 이승복인데 이 새끼가 병장 한 달 나왔다고 병장진 이러더라고. 바로 그냥 회오리 슛 갈겨버렸지 그냥. 빵 뒤에 그냥 새끼 차렷 이 새끼가 해갖고 이제 뻥 차고 그냥 이런 이 저녁도 이거 그냥 150일 남은 새끼가 이러면서 막 나는 박민건이 김시윤의 후임으로 가는 걸 정말 보고 싶어. 시윤아 어떻게 할 거야? 바로 빠따? 바로 부조리 그냥 옛날 1980년도 책 찾아봐가지고 그냥 옛날 부조리 다 끄집어낼 거야? 네. 민건이가 마편 찌르면 마음의 편지. 그러면 마편이 다른 이름이 또 있어. 똥지. 똥유진한 줄임말이거든. 그게 왜 그런 이름이 있냐면 마음의 편지 칸이 그 화장실 안에 있어.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화장실 사로 안에 있는 거지. 너희 화장실 몇 사로? 1사로, 2사로, 3사로란 말 들어봤어? 안 쓰는구나. 빨리 군대 가. 마음 편지 그 닦기 전에 젓가락으로 꺼내서 안 그래. 그건 진짜 옛날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마편 많이 찌른 애를 이제 펜싱 선수라고 하거든. 다 찌르고 다닌다고 그냥. 송곳 열매 쳐먹었다고 그냥. 미스 더블 핑거라고. 와 우리 그 군대에 그냥 이상한 새끼 진짜 많은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물건 훔치다가 막. 근데 군대 도둑놈 꼭 있어. 근데 그게 약간 그 한 1년 단위로 치면 1년 단위에 한 2명씩 무조건 나와. 도둑놈들. 그러니까 군대에서 항상 도둑놈이 한 3명쯤은 있어. 군생활이 이제 1년 6개월이니까. 물건 훔친다니까. 속옷 훔치죠 속옷. 그거는 훈련소 때 장난 아니야. 널어놓잖아? 그냥 남이 쓰던 그 군방 그 군인 막 초록색깔 그 팬티 쭉 늘어진 거. 민건이 신고할게. 자꾸 수업 시간에 딴 얘기하게 하네. 자 이처럼 뭐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의 부분집합 중에 A를 제외한 걸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쉽게 말해서 A와 B가 있어. 맞지? A는 B의 진부분집합인 거야. 맞지? 그러면 잘 봐. A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일단 공집합 있고 A 집합 있고 B 집합이 있고 A, B 집합이 있어. 맞지? 근데 얘를 제외한 놈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얘를 제외하지 않으면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거는 쌤이 그냥 물어볼 테니까 한번 센스걸 한번 답해 보시오. 답 못해도 틀려 상관없어.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야. 맞지? 눈에 보이죠? 네, 네, 네.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 몇 개일까? 힌트는 경우의 수, 올래 말래 이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랑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래 말래. 이게 네?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답은 8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4개면 15개. 16개. 진부분 집합 말고 그냥 부분 집합. 가모나 2개일 때 4개, 3개일 때 8개, 4개일 때 16개. 오. 2에 n승이지. 맞지? 근데 쌤이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인데 말 그대로 부분 집합은 내가 파벌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파벌을 만들 거야. 이렇게 잘 모여있는 집합에서 쌤이 뭐야? 나중에 시훈이가 하게 될 뭐 노조를 만드는 거야 그냥 시훈이가. 오. 맞지? 시훈 노조라고 해서 갖고 그 시민마다 좋은 게 있다.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주어지고 그게 모두에게 연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n승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근데 이미 예를 들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쌤이 아까 말해놨지 n개의 원소가 있으면 그들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n승이고 그 이유는 아까 쌤이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야. 맞지? 거기서 그러면 자 내가 또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 이 개념이 중학교 1학년 1단원인 소인수분해에서 나와. 뭘까? 이 개념이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 3의 3승의 약수의 개수 3, 4, 10이지. 맞지? 얘가 똑같은 거야. 뭐야? 2한테 물어보는 건데 근데 2가 안 온다, 하나 온다, 2개 온다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시 지수의 1을 더한 후 곱하는 게 안 온다라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이야. 아무도 안 오면 1이 되겠지. 여기서 또 약간 꿀팁이 2의 0승과 같이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1입니다. 알았니? 그 이유 알려줄까? 2의 0승이 1인 거.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아니야. 지수 법칙을 지키는 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됐잖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면 지수의 음의 정수, 0, 정수가 아닌 유리수, 무리수 다 올라가. 맞지? 거기서 일단은 0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지키는 게 이거야. 지수 법칙은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은 2의 a 더하기 b승이지. 근데 쌤이 2의 2승과 2의 0승을 곱하면 뭐가 돼? 2의 2승이 안 되겠나? 그럼 다음 식이 성립하려면 2의 0승은 1로 쳐야 돼. 기존의 지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누구든 0승이면 1이야. 알았니?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A, B, C, D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어. 그러면 아무 제약이 없을 때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16개야. 근데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래. 그럼 예를 들어 내가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봐.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질문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A는 이미 참가하기로 결정됐지. A한테 질문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럼 2의 3승인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 A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대. 그래도 질문을 안 하겠지. 중요한 건 이미 결정난 원소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A와 B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 집합의 수와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두 명한테만 질문한다는 관점에서 똑같거든. 물론 결과물은 다르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를 좀 더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부분집합에는 일단 아무 제약 없는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무조건 들어가. 근데 이렇게 원할 때가 있어. A와 B를 반드시 포함하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맞아. 맞지? 근데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3개야. 왜냐면 A, B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C, D로 뭐야? 4개가 일어나지. 근데 그 안에 공집합이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는 거고, 전자는 A와 B를 포함한다라잖아. 그 4개 안에는 공집합이 없기 때문에 빼주지 않는다. 라는 디테일하는 조금 짜증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말고는 다 너무 쉽다는 거야. 알았니? 쌤의 방법대로 하면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았죠? 아까 학원 쌤들이랑 같이 라면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많이 처먹었나 봐. 말할 때마다 그냥 힘든데 그냥 돼지가 된 것 같은데. 자, 막 입에서 파호우 소리 날 것 같아. 진짜 너무 많이 처먹었나 봐.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 사장님이 오늘 그 청소한다고 수고 많았다고 지금 먹을 거 사러 가셨어. 근데 그거를 쌤들이 맛있게 안 먹으면 다음에 안 사주시거든. 근데 아까 쌤 3분이 먹었어. 3명이서 원래 이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지금이니 하면서 막 끓여 먹거든. 이 사장님이 있을 때 끓여 먹으면 다이어트 중인데 하면서 막 뭐라 하시면서 다 집어 먹어 드시거든. 농담입니다. 녹화 설마 이거 보시겠어. 사랑합니다. 지훈아 너도 이참에 사랑한다 하면 해. 쑥스러워? 대화는 전화번호는 있지. 와. 카톡. 방금 뭘? 지훈아 그런 썸이 아니야. 있어요. 짜크 사랑.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 그리운 그 이름 소민이가 이제 뭐야? 우리 그 뭐야? 성운, 우영우, 아닌데 추영우. 우리 추영우 씨에게 가졌던 그런 감정이라고. 혹시 걔가 팬 사인회 하면 갈 거야? 네. 장소 재성동, 당연히 가죠. 센텀, 서면. 어디든지 다 가고. 오, 이 새끼 그 5명 다? 오, 저기 손가락 개수 그냥 다 채우네. 자 일단 7번 볼게. 자 포크와 숟가락의 사용이지. 자 A 집합 원소 몇 개일까요? 4개지. A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3개. A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 몇 개? 4개니까 그냥 단순하게 2에 얘들 봐라. 네. 2에 4. 16개. 쌤이 물어본 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했잖아. 4개니까 이게 4승이야. 쫄지 마. 그냥 얘는 아무리 크더라도 올래 말래라는 질문의 대상이 뿐일 뿐이야. 그 다음에 자 1번. 자 올래라면 틀렸는데 요렇게 생긴 애가 있지. 네.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건 공집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를 집합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럼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야?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집합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집합에 있으니까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맞지?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자 지금 원소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원소로 있어야 돼. 없잖아. 요 1, 2 얘는 이렇게 하나에 못 돼. 얘들은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이 기호를 먼저 봐야 돼. 포크잖아. 그럼 좌변이 있는 애가 원소로 있어야 돼. 원소로 있지. 그 다음에 숟가락이지. 그러면 뭐야? 집합 기호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이 안에 원소로 있으면 돼. 맞잖아.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야? 흡수되는 놈의 모든 원소가 흡수하는 놈의 원소면 되는 거잖아. 얘도 봐. 일단 포크가 있잖아. 그럼 좌변에 있는 애가 원소로서 있어야 된다니까? 없어. 그 다음에 3번이야. 4번 볼까? 자, 포크지. 그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야 돼. 이거 있잖아. 숟가락이지. 그러면 1, 2가 있어야 돼.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접근해야 돼. 숟가락이냐 포크냐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감 좀 오십니까? 조금 헷갈릴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런 문제 쌤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원소 몇 개야? 2개요. B는 3개요.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A가 B에 흡수된다라고 하잖아. 맞지? 그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너희들이 고민이 돼. 오, 얘가 1이 요 놈인지 요 놈인지 A 더하기 1이 얘가 얘인지 모르잖아. 근데 쌤은 이렇게 말해. 여러 개를 한 번에 생각하려 하지 말고 하나를 가고 그걸로 끝까지 가라.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1이 A제곱 더하기 2일 때와 A 더하기 1일 때의 집합 AB를 다 정의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정답을 내면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1이 A제곱 더하기 2일 때지. A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실수에는 그런 거 없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A 더하기 1이니까 이때 A는 뭐야? 0이지. A가 0일 때 집합 A, 집합 B 그냥 끝까지 가라는 거야. A가 0이면 집합 A는 1, 2고 집합 B는 3, 2, 1 아이가. 그러면 A가 B에 흡수돼 안 돼? 되잖아. 그럼 답은 A는 0인 거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뭐 하다? 없다. 모두면요? 그럼 모두면 이제 뭐야? A 더하기 2가 3일 때 A 제곱 더하기 1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지? 자, 기억해라. 뭐다? 얕게 여럿 하지 말고 깊게 툭 들어가라. 서로 같은 집합인데 얘도 똑같아. 일단 모든 원소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A 제곱 마이너스 3A 1대로 가.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A 제곱 마이너스 3A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는 더하기 2는 0이니까 A는 1 또는 2지. 그러면 뭐야? A가 1일 때 쭉 끝까지 가고 A가 2일 때 끝까지 가라 이거. A가 1이면 집합 A는 마이너스 2와 3I가 집합 B는 3과 마이너스 2 맞네. A는 아마 1이 답일 거야. 근데 A가 2일 때도 볼게. 집합 A는 마이너스 2와 8I가 집합 B는 3과 마이너스 2지. 달라. 그치? 그 답은 A는 1이다. 그럼 이거는 생각 안 하나요? 그냥 안 합니다.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알았지?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뭘 더 말해. 욕심이야. 그런 욕심은 모두라고 했을 때 부리세요. 근데 그럴 일 없을걸? 자, 유형 10번. 자, 쉽다. 자, 원소 몇 개야? 5개. 아무 제약 없다면 부분 집합 개수는 32개. 32개지. 근데 5를 반드시 3, 6 어쨌건 3개 결정 났지. 그럼 남은 몇 개로 결정해? 2개로 결정하는 것 때문에 2의 2승 4개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적어도 하나의 홀수다. 이런 사건은 뭐야? 여사건으로 갔던 거 기억나? 맞지? 적어도 하나의 홀수다라는 말은 뭐야?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부터 구해. 이거 3, 5, 7을 포함하지 않지. 그러면 4, 6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정반대의 케이스가 4개라는 거야. 근데 전체가 32개였잖아. 그래서 28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문제에서 살짝만 디테일로 넣으면 이거 오답률 쌤이 장담하는데 난 이거 오답률 90%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공집합이 아닌 이란 말이 만약에 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 게 뭐야? 3과 5와 7을 포함하지 않는 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안에 공집합이 있어. 그래서 공집합이 빼져서 공집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32개의 부분집합 안에서 그 3과 5와 7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4개를 뺐잖아. 네. 근데 3과 5와 7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에 공집합이 있겠지. 그쵸. 맞지? 그래서 얘는 내가 낸 결과에는 공집합이 안 들어가 있어. 맞지? 근데 문제를 조금 꽈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 4개의 공집합이 안 들어가 있어. 그 말은 이 결과에 공집합이 있다는 거지. 한 개 빼줘야 돼. 왜냐면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야 되니까 공집합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긴 한데 뭐 그래도 주의는 한번 하라. 알았지?
다음 페이지. 자, 2와 4, 그 다음에 12의 양의 약수네. 맞지? 12의 양의 약수 한번 불러봐. 1 1, 22 12, 2. 6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좋습니다. 쌤이 뭐 초등학교한테 처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약수에서 구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빠뜨린 거 있냐 없냐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 1을 지정하잖아? 그럼 12를 1로 나눴을 때 목도 같이 짝으로 적는 거야. 맞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웬만하면 무조건 몇 개야? 짝수개야. 근데 홀수 개가 있지? 어떤 경우? 제곱수. 맞지? 자,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이냐면 집합 X가 A의 A를 흡수하되 B에 흡수된다라는 건데 이 말을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1, 2, 3, 4, 6, 10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2와 4를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하면은 뭐다? 2의 4승 16개라고 해석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정의를 뭐야? 이 말은 A의 모든 원수를 가지고 있는 B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 뭔 말인지 알겠어? 아이 마 좋다 그냥. 집합 그냥 앞에서 했던 거 보면서 그냥 개쉽지 그냥. 쉬는 시간 10분 정도 쉽시다. 시윤아, 가방에 뭐 없어? 애들 배고프겠다. 난 배가 안 고프긴 한데. 아까 막 1교시 때 풍선 터진 소리 막 안 났어? 네. 좀 났지? 쌤이 저 크리스마스 풍선 다 터뜨렸거든. 칼 들고.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마 304호는 다 터진 소리 났을걸? 뭐야? 친구 뺐어요. 안 돼요. 이렇게 줘봐. 아. 하하 이 새끼. 뭐였지? 쌤이 그 일요일 날그 서면 삼정타워로 갔거든. 네. 근데 1층에 사람 줄이 졸라 서 있는 거야. 뭐지 했는데 막 갑자기 막 내보고 막 저것도 모르냐. 뭔데 저게? 두바이 쫀득쿠키. 아니야 라부부. 아. 라부부 뭐 팝업 전시 뭐 그런 걸 뭐 그걸 파는 거래. 저 뭐요 하면서 이제 그냥 영화 보러 갔거든. 영화 다 보고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줄이 있더라고. 이건 뭐 참지 하면서 나도 샀거든. 뭔지도 몰라. 갔는데 그냥 뭐 털난 도깨비야. 이빨 뭐 좀 교정치료 좀 필요하고. 그 귀엽긴 해. 그 줄 섰는데 생각보다 금방 줄더라고. 들어가고 봤는데 피규어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 네. 너무 귀여워. 난생 태어나 처음 본 캐릭터들인데. 거기서 있는 것 중에 스폰지밥도 있더라고. 보니까 또 삼정타워 가갖고 보니까 스폰지밥 극장판이 몇십 년 만에 개봉을 한다더라고. 여자친구한테 같이 보러 가면 안 되냐고 했다가 눈치밥 개 먹었거든.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이 새끼 그냥 개 놀라네.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나는 니들 수업할 때 없었던 적이 거의 없어. 진짜요? 진짜요? 응. 에? 허? 아, 썰. 네가 이런 표정인데 그냥 뒤질래? 아, 썰 풀어주셔야 돼. 어렵게도 좋아 죽어. 그래갖고 이제 라부부 딱 봤는데 막 요만한 인형이 있더라고. 네. 와씨 너무 귀여워. 덩치가 크니까. 그걸 데스크에 올려놨을 때 애들이 그냥 내 자리에 올려놨을 때 그냥 뽀대 날 것 같아. 가격표를 봤어. 12만 5천 원이야. 와 개싸다. 와 씨 이 맛에 돈 벌지 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냥 미쳤네 내 보고. 정신 차리래. 으이씨 니 돈 얼마 벌어 했다가 등장 한 대 맞고 나 잘 벌어 했다가 한 대 쳐맞고 그러다가 이제 스폰지밥도 보고 오오오 이러면서 막 야 이거 귀여운 거 봐 이러면서 막 하나에 17,000원 와 이거 사야 돼 이러다가 또 쳐맞고 뭐 때리진 않았지만 저기 큰 거 있어 막 진짜 농담에 이만한 게 있어. 우와 125만 원. 와 씨 야 이거 나 살래 이러다가 도체합당하고. 귀엽더라고. 퀄리티가 좋더라. 내 생각에도 스폰지밥 만약에 개봉하잖아?
스폰지밥에 그런 팝업 스토어가 열려. 그러면 12만 5천 원짜리는 내 책상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야. 그 음식 지나갈 때마다. 아, 훌륭하더라. 아 지금 썰 풀어주시면 안 돼요. 뭔 소리요? 아 진짜 한 번요. 어? 한 번요. 난 평범해. 불러 아니야? 와, 니는 뭐 소리잖아, 니는. 시윤이 1학년 때 연애 안 했어? 네, 하지 않았어. 연상이랑. 진짜요? 겁나 많죠 전했지. 뺄 수가 없다. 아, 내 새끼 그 구라 같은데. 평소 하는 짓 보면. 쌤은 오, 아유, 새끼야. 이거 뭐 필통이야? 아니요, 인형이요. 오, 인형 뽑기 무슨 캐릭터야? 그 학교에서 쌤들 애장품 가지고 뭐 경매 같은 거 했거든요. 추첨. 어떤 쌤의 애장품이야? 모르겠어요. 친구가 이거를 시윤아, 연락 한번 해 걔한테. 배불러.
크잖아 이거. 야, 이 빠지면 어떡해. 이 책 줘봐. 야, 니 나랑 그 수업한 지 3주 안 됐냐? 안 불었지, 앞에 하나도. 아이, 다 이거 원부터 돼 있네. 평행이동, 도형이동 그냥 아예 다 안 돼 있고 이거 어쩌란 거고 이거 나보고. 네가 공통수학도 자체를 거의 지금 한 달 거의 한 3주 이상 놓은 거 아니야? 3주가 뭐야? 시험 끝나고 그냥 제대로 안 했으니까 거의 한 달 났지. 너 이사는 아직 다 아무것도 안 정해졌지? 원래 예정이 2월 아니었어? 3월? 이거 말이요. 근데 지금 뭐 그때 갈 것 같아? 야, 너 앞에 비어 있는 거. 아, 미치겠네. 뭔 짓을 했길래 빽빽이를 지금까지 시키는데? 큰 잘못했어? 아, 지각? 학교를 도대체 지각 얼마나 많이 하면 밤 7시까지 빽빽이를 시켜? 어?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했다고? 아, 학원도 째고 날려 쓰지 말라 해가지고 갖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선생님 퇴근 시간이었는데 쳐보자. 에헤라 니가. 야, 이 개 똥강아지야. 니가 그래 뭐 오페라 아닌데? 뭐 때문에 평일에 빠졌었지? 오페라 맞지? 오페라 때문에 평일 빠졌고, 그 다음에 또 그 주 토요일도 합창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은 크리스마스 행사했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서 빠졌고, 토요일은 그냥 쳐 안 와. 그래갖고 지금 순수 2주 빠졌어. 근데 순수 2주 빠졌던 것도 있고, 그 전에도 토요일은 계속 항상 안 왔고, 그럼 사실상 화목인데 그것도 뭐 지각에 뭐 다른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네가 돼 있는 페이지가 지금 많이 쳐봤자 80페이지 아이가? 지금 136쪽이에요. 그렇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영상 있잖아. 나는 너를 불러서 따로 못 봐. 너 나랑 보충하려면 너 밤 10시 가야 돼. 그렇다고 주말이 유일하게 되는데 주말도 다 안 돼. 너 합창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 말을 작년에서 했던 것 같은데? 니네는 그 1년 더 할 거지? 진짜 끝났어?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진짜 끝났다고. 인간아. 일단 너 우리 학원 이번 주에 뭔지는 아나? 다 내일부터. 네. 뭐야? 뭐야? 방학. 다음 주엔 방학 시간표고 특강 있는 거 기출 특강 기억나나? 자, 봐라. 장산. 네. 너희 다음 주 수요일 날 뭐야? 그거지? 그러면 이제 시윤이랑 민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쌤이 특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화목이 연산 특강. 맞지? 네. 화목이 연산 특강 아니야? 아니다. 수금이 연산 특강. 저 3개월 했죠. 화목이 이제 기출 특강. 너희들이 이제 기출 특강. 네, 네. 맞지? 기출 특강은 10시 반. 그 다음에 뭐야? 연산 특강은 뭐야? 11시. 기억나지?
너 기출 특강 신청한 건 기억하나? 기출은 특강은 쌤이 톡방에 다 초대했잖아. 맞지? 그 안에서 쌤이 지금 투표했고 그 상위 6개 학교 중간기말 할 건데 내가 분명히 말할게. 기말을 준비 잘해야 된다. 개쪽 당하기 싫으면 니들 준비 잘해야 돼. 아니면 내가 연산 특강을 다 보내버릴 거야 그냥. 자 333, 335 같이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자. 자 우리 방학이니까. 자 봐라 334를 보면 일단 첫 번째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뭐다? 자연수이다. 네 맞지? 근데 나를 보면 A가 집합에 집합 A에 속한다면 A분의 81도 그 집합 안에 속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속하잖아. 그럼 81을 A로 나눴을 때의 목도 속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는 뭘 의미하냐면 아까 쌤이 약수할 때 이 12에 약수할 때 1을 하고 뭐 짝지었어? 12만 하고 2 하면 6 했지. 쉽게 말해서 나는 A는 81의 약수란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81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일단 1과 81이 있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9와 9가 있어. 맞나 아이가? 맞지? 1과 81, 9와 9 더 있어 없어? 더 있지? 뭐야? 3과 27. 그 다음에 27과 3. 그 다음에 진짜 없지?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 이게 말이 좀 달라. 나는 쌤이 방금 뭐라고 했어? 81의 양의 약수잖아. 맞지? 근데 이 말은 81의 양의 약수라는 조건제시법과 달라. 얘는 조건제시가 아니지.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건 뭐야? A가 속한다면 A분의 81도 속한다. 맞지? 그러면 81의 양의 약수 중에서 이렇게 짝지어서 행동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을 원소로 참여시켜. 그럼 81도 들어온다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아니야. 뭐야? 내가 만약에 81의 양의 약수라는 조건 제시를 해. 그러면 그 해당하는 원소는 1, 3, 9, 81이야. 맞지? 근데 그거랑 다르다니까? 알았니? 그 말은 나는 말하는 게 이거야. 나가 말하는 건 만약에 일단 자연수니까 81을 몫으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는, 쉽게 말해서 81의 약수 중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을 가져와. 그럼 81도 같이 짝으로 행동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짝으로 이루어진 거야. 맞나 얘가? 공집합이 아니지. 그러면 얘를 원소 단위로 생각하는 거야. 맞지? 그럼 세 개한테 물어보니까 2의 3승 8개지. 근데 공집합은 아니니까 7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참여하고 얘를 참여 안 하고 얘를 참여시키기로 했어. 그럼 그 집합은 1, 81, 3, 27이 되는 거야. 알았니? 얘들은 절대 따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5번.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이 있다. 쫄지마. 일단 4개니까 2의 4승 15개의 부분집합이 있는 거 맞지? 맞지? 근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15개가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 A1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A1이라고 한대. 맞지? 그때 A1부터 A15까지 더하래. 자, 민준아, 요 136쪽 335를 보면 우리가 지금 집합이란 걸 하고 있거든.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포함하는 모임을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그 무언가를 원소라고 하고 그 집합의 표현 방법인 대표적인 원소 나열법이 있어. 알았니? 그러면 이제 요놈의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2와 3만 있어. 맞지? 그러면 B가 A의 약간 하위 집합 개념 아이가? 하위 집합 개념이다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그게 성립되려면 B의 모든 원소가 A에 있으면 돼. 알았니? 이런 걸 부분 집합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합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냐면, 내가 그냥 여기서 어떤 조그마한 그룹 동아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 건데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2의 4승 16개의 부분집합이 있거든. 맞지? 근데 공집합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올래 말래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거절하면 그건 아무것도 없겠지? 그걸 공집합이라고 하고 수학으로는 이렇게 땡 표시로 씁니다. 맞지? 그러면 얘 부분집합에는 원래 16개가 있겠지? 근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써. 그럼 15개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에게 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야. A1, A2, A3, 뭐 A15. 뭐 예를 들어 집합 1, 2, 3이 있어. 그럼 얘도 그 15개 중에 하나인 거야. 알았니? 근데 그 중에서 원소 중에 제일 작은 원소래. 그걸 소문자 A1이라고 한대. 그때 A1부터 A15까지 더하래.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가장 작은 원소잖아. 그러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내가 이 부분집합을 만들 때 2를 반드시 포함한다면 무조건 가장 작은 원소는 누구겠어? 2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가장 작은 원소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장 작은 원소가 2일 때야. 뭐 하기만 하면 돼? 2를 반드시 포함하기만 하면 되지. 2를 포함한다를 2 체크라고 표현할게. 그럼 민준아, 이걸 보면 내가 아까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파생된 동아리를 만든다고 생각했지. 2를 반드시 포함하잖아. 아까 내가 올래 말래라는 질문을 4명한테 했기 때문에 2의 4승이었잖아. 근데 2는 이미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2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3놈한테만 물어보기 때문에 2의 3승 8개야. 근데 그 8개에 대한 집합의 그 가장 작은 원소는 무조건 누구겠어? 2겠지. 그럼 8, 2, 16이 일단 나오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작은 원소가 뭐일 때? 3일 때지. 얘들아,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려면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지.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이거 말고는 자유 아이가 맞지? 그러면 봐라. 2를 포함하지 않고 3을 포함해야 되니까 어쨌건 두 놈한테 안 물어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쌤이 아까 2를 참여했을 때 2를 물어보는 걸 제외했잖아. 중요한 건 참여하지 않는 놈도 이미 결정해놨기 때문에 이 둘한테는 안 물어볼 거야. 그럼 이거 2에 2승이니까 4개고 근데 그 4개에 해당하는 소문자 A, N 값은 3이지. 3, 4, 12가 나온다는 거야. 알았니? 그럼 일단 벌써 집합 12개 다른 거 보여? 그 다음에 내용이 뭐겠어? 가장 작은 원소가 뭐일 때? 4일 때지. 2 포함 안 하고 3 포함 안 하고 4 포함하지. 그럼 누구한테만 물어봐? 5. 맞지? 그러면 몇 개? 2개. 2개. 근데 이건 4니까 8이고 여기까지 14개 나왔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5인 거야. 그건 이건 셀 필요도 없이 그냥 집합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개지. 그냥 뭐야? 1 곱하기 5지? 5네? 그럼 계산하면 28에 36에 41이 답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만약에 가장 큰 원소라고 했으면 반대로 하면 되겠지. 5가 가장 클 때 5를 반드시 포함한다. 4가 가장 클 때 5를 포함 안 하고 4를 포함한다. 3이 가장 클 때 4, 5를 포함 안 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한다. 거꾸로 가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잠깐만 물 좀 볼게. 속이 왜 잠깐. 라면 너무 많이 처먹었나 봐. 민준아 집합이라는 걸 본 적은 없지? 네.
집합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해당하는 원소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개개인을 원소라고 해요. 알았니?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잠깐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집합은 대문자교를 많이 쓰거든. 그럼 뭐 집합의 뭐 예를 들어 조건이 5 이하의 자연수야. 맞지? 객관적이지? 뭐 예를 들어 작은 자연수 있다는 건 안 된다는 거야. 1, 2, 3, 4, 5라는 원소가 속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객관적으로 내건 그 조건을 말한 조건 제시법이 있거든. x는 5 이하의 자연수. 근데 쌤이 지금 어떤 조건을 걸었는데 그럼 내가 이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x라고 칭하겠다라고 할 거지. 그 시작을 x바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원소로 인정하겠다는 거고 그 원소 조건이 걸려있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2x야? 그러면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지. 그럼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2, 4, 2, 8, 7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원소를 포함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알았니?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집합 A에 뭐 3이 집합 A에 속하잖아. 그러면 얘를 이 원소 1로 시작하는 원소에서 따서 이 포크 모양을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너한테 이런 포크 모양이 있어. 그럼 좌변에는 반드시 원소야. 원소가 원소로서 집합 A에 있어야 돼. 근데 집합 기환에 들어가면 아무리 해계망측한 놈이더라도 하나의 원소로 인정되거든. 예를 들어 1, 2, 3, 1, 2 있다는 집합 있잖아. 그럼 이거 원소에서 4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이렇게 생긴 무언가야. 알았지?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아까 쌤이 살짝 말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거든. 그럼 유일하게 내가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써야 되는데 유일하게 중괄호를 안 쓰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가 공집합인 건 이건 진짜야. 근데 갑자기 A가 집합 공 이래 돼 있어.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내용이 아까 쌤이 지금 여기서 다뤘던 부분집합이란 거야. 집합에도 상하관계가 있는 거야. 얘는 5 이하의 자연수잖아. 근데 저기에 3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 그런 집합을 B라고 해. 그럼 집합 B에는 모든 집합 B가 A의 하위 집합이잖아. 그거를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하고 포함한다라고 하는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B는 A에 흡수된다 혹은 부분집합이다 표현하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숟가락이라고 할게. 숟가락 있으면 좌변인 애는 무조건 집합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요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쌤이 근데 이렇게 적었어. 1, 2가 C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너가 뭘 봐야 되냐면 일단 먼저 숟가락이잖아. 그럼 좌변에 있는 게 무조건 집합이어야 돼. 일단 집합 기호는 있지. 맞지? 그러면 집합 기호가 있고 1, 2라는 원소가 C 집합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얘가 포크여도 돼. 왠지 아나?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로서도 있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도 돼. 만약에 얘 중괄호가 하나 더 있잖아? 그럼 요 놈이 원소로서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잖아. 부분집합의 정의가 요 집합에 속한 모든 원소가 저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일단 완전 초간략하게 표현한 거고.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 너 영상들 있잖아. 1.6배속이라도 봐. 진짜 봐야 돼. 미안한데 나 진짜 보충 해줄 시간 없어. 진짜 없어 나. 그러다가 이거 다 놓칠 거가.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따로 조회해서 해줄게. 일단 가운은 절대 못 해줘.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요 136조까지 숙제고 뒤에 개념 살짝만 합시다. 남은 시간 동안 문제만 풀다가 하기 좀 그렇잖아. 알았지? 집합에 뭐라고 적혀 있어? 연산이네. 연산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옆에 그림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되어 있지. 그동안의 집합에서 쌤이 아까 부분집합부터는 벤 다이어그램이 정말 많이 쓰일 거다라고 했잖아. 맞지? 집합의 연산에서도 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지? 자, 합집합, 교집합, 서로서라는 말이 있어. 자, 합집합이라고 하면은 읽어보자.
두 집합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맞잖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며 기호로는 AUB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쌤은 이렇게 읽을게. A 합 B라고. 알았니? A 합 B라고 읽을게.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뭐야? 이항력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소 나열법에서 쌤이 뭘 주목하라 주의하라고 했어.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쓴다는 거지. 맞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다 쳐. 근데 만약에 집합 A랑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집합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집합 B가 3, 4, 5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얘들을 합쳐버리는 A 합 B를 벤 다이어그램이 아닌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1, 2, 3, 3, 4, 5가 아니라 1, 2, 3, 4, 5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집합 A의 원소 개수 몇 개야? 집합 B의 원소 개수 몇 개야? 근데 A 합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돼버린다는 거야? 5개가 된다는 거야. 맞지?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5개야? 아니지. 중요한 건 뭔지 아나? 그 A와 B의 합집합을 연산할 때는 그 교집합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쌤이 요걸 적을 거거든? 자, 여기 너희들도 이 숫자 한번 이 숫자 1, 2를 적어봐.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A 합 B라고 하잖아.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자, 내가 A라는 걸 이렇게 한 번 세고 B라는 걸 한 번 세잖아. 세어진 횟수야. 요 가운데 영역이 몇 번 세어져? 2번 세어집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그럼 일단 합집합에서도 중요한 건 그들의 뭐야? 교차하는 영역의 집합이지.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교집합은 뭐다? 위로 블록합니다. 알았지? 이것도 쌤이 A 교 B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A 합 B와 A 교 B의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A 합 B는 새로운 집합이야. 근데 그 조건 제시법이지. X가 X를 원소로 한다. 근데 X는 A 집합의 원소 또는 B 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교집합은 A 집합의 원소 그리고 B 집합의 원소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서로서는 느낌상 뭐겠어? 공통된 원소가 없는 집합을 서로서라고 하는 거야. 맞지? 서로서끼리 합쳤을 때는 정말 편리하겠지? 서로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이 됩니다. 아니면 일단은 웬만한 모든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이 이 무난한 걸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 A와 B가 서로서임은 어떻게 표현해요? A와 B의 교집합의 영역이 공집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알았니? 근데 원래는 저렇게 표현하면 저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는 건데 그 약간 좀 우리만의 약속 같은 걸로 가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저렇게 돼 있으면 저 영역 안에 뭐다? 그 공 이따구로 생긴 원소가 하나 있다는 거야. 원래는. 알았지? 자, 두 집합 1, 2, 3, 2, 3, 4, 5 있잖아. 2, 3이랑 공통원소 보이나? 그래서 일단은 쌤은 만약에 합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라고 하잖아. 그럼 교집합을 찾아. 교집합 찾아갖고 그걸 한 놈에서 완전 지워. 지우고 쭉 적으면 돼. 왜냐면 한 번은 쓰여야 되거든. 중복된 원소를 한 번 센다고 했지 아예 없애버린다고 안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인데 자, 일단 첫 번째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다.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원소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맞지? 공집합의 그 공은 빈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가 되고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무슨 공통 원소를 따지고 있어. 그 다음에 A 합 B는 A, A 교 B도 A야. 그 다음에 자 봐라. 뭐야? 지금 보면 A와 A 교 B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만약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튀어나왔어. 그 말은 둘 중 한 놈이 다른 놈에 흡수된다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봐봐. 인지중과 중학교를 합쳤어. 그게 뭐겠어? 중학교야. 인지중이랑 중학교라는 개념의 공통 영역이야. 인지중이지. 만약에 합집합의 결과가 나오는 놈이 있다면 걔가 흡수하는 놈이야.
알았니? 교집합의 결과로 나온 놈이 있으면 얘가 흡수되는 놈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A 그리고 B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A 안에 있는 무언가 알겠나? 왜냐면 이건 A와 A 그리고 B에 있는 공통원소니까. 맞지? 아무리 V가 반대하더라도 많아봤자 A야. 얘도 A 합비야. B가 아무리 잔잔발이더라도 B가 원소가 하나만이라도 있어. 그러면 A의 상위 호환이란 거야. 근데 B가 공집합이더라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개념보다는 더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너한테 A 합 B가 A라고 나타나 있잖아. 그럼 이 말은 B가 A에 흡수된다는 거야. 합집합의 결과가 흡수하는 놈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만약에 A 교 B가 A야. 이 말은 뭐다? A가 B에 흡수된다라는 거야. 이거 밑에 잠깐 좀 적읍시다. 알았지? 중요한 건 합 또는 교집합의 결과가 좌변 또는 우변에 있는 식이 나왔을 때 두 개는 무조건 흡수 관계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야. 소민이 간둔 지 한 달 된 것 같은데 벌써 설마 얼굴 까먹었다 뭐 그런 개 같은 소리는 아니지? 아니죠. 슈나 친구를 기억하지? 지나가다가 마침 인사 한번 하나? 연락해봤어? 그대로? 토요일에 만났었어요. 저번 주? 오 놀러 왔어? 아우 좋다 이렇게 계속 만난 게. 어디 놀러 왔어? 영화 보러 교토피아? 수영은 어? 수영은 추영우 언제 영화를 찍으셨대? 여전하구만. 잠시만 추영우 영화가 있다고? 요즘 한국 영화 완전 개망하고 있지 않아? 잠시만 추영우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거? 제목 왜 이렇게 길어? 그 유명하잖아요. 그거. 왜 왠지 원작 있을 것 같은데? 네, 책 있어요. 아 책 원작이야? 네. 학교에서도. 어땠어? 볼만했어. 막 옆에 서민이 보면서 끼야 이러더라. 추영이 막 등장할 때. 야, 제목이 거의 그냥 그건데.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맞지? 네. 팬이야. 여자 이름. 박민건. 민건상. 아 민건짱. 아 진짜 개역겹다 그냥. 혹시 일본어 이름 있는 사람 있어? 너 있어? 원수요 일본어는 뭐예요? 이 새끼가. 니는 그 말은 일본어 뭔데? Horse. 말. Horse. 일본어. 뭐죠? 마루. 마루? 마루는 뭐 다른 일본어 뜻 있지 않나? 근데 보통 이런 거 알고 보면 막 포켓몬 이름에서 막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본어로 뭐 말이 날생만 아닐 거 아니야. 혹시 만키? 만키상? 성원순상? 날생마상. 진짜 박민근 진짜 야 이거 신고해 그냥 만키상이나 이 사람 보고 그냥 고소해 그냥. 합집합과 교집합은 여기까지 할게. 알았지? 쌤 생각에 집합의 연산까지 다 가면 너희들한테 조금 가혹할 것 같고, 왜냐면 사실상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남은 시간 동안에는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스텝 2까지 136조까지 푸시고요.
알았지? 자, 송민준이는 쌤이랑 좀 더 자세히 할게. 앞에 한번 봐봐. 자, 집합의 뜻과 표현이야. 이 페이지는 120쪽이야. 120쪽. 자, 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자, 저게 좀 중요하지. 어중간한 건 안 된다라는 거야. 뭐 5에 가깝다, 작다 이딴 거 안 됩니다. 작은 정수 이딴 거 안 돼. 근데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쌤이 아까 표현했지만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거든. 그러면 뭐 소문자, 근데 뭐 그렇다고 원소는 무조건 소문자냐? 그건 또 아니야. 아까 말했지만 그 중괄 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소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도형도 들어갈 수 있고 한글, 숫자, 알파벳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A가 집합에 속한다. 집합 A라는 원소가 저 집합 B 집합에 해당한다를 어떻게 표현한다? 아까 쌤이 말한 포크 쓰는 거야. 포함 안 하면 포크 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저 포크는 요 원소에서 따온 겁니다. 이 같긴 하지.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원소 나열법이야. 맞지? 중괄호 써서 표현하는 건데 아까 쌤이 말했지만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적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합집합의 개념에서 공통된 원소 교집합이 중요했던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뭐야? 그 기준이 명확할 때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을 제시할 때 뭐 예를 들어 시훈이가 나중에 아이돌 데뷔를 했어. 하고 자기 팬들을 우리 망키들 이래. 맞지? 그런 거야. 우리 집합에 속한 원소를 X라고 표현하는 거고 X의 조건이 걸리는 거야. 맞지? 막 보면 막 아이돌들이 막 팬덤 보고 막 이름 막 하잖아. 추명호 팬덤 이름도 있나? 어쨌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냐면 영역으로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 맞지? 벤이 만든 그림이란 뜻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아까 부분집합 했던 거 기억나? 부분집합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가 예를 들어 원소 나열법으로 있어. 그러면 집합 A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인지 네가 하나하나 다 비교해야 돼. 왜냐면 얘는 뭐 규칙 나열이나 뭐 오름차순 그딴 거 없어. 원소 나열에는. 물론 숫자만 있었을 때는 예의상 오름차순 적어줘야 되겠지만. 맞지?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야. 뭐 예를 들어 3의 양의 약수고 쟤는 6의 양의 약수야. 따지면 3의 양의 약수 모든 원소가 6의 양의 약수 안에 있어. 얘는 오히려 원소 나열법 비교한 것보다 더 의지같지. 일단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집합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인지 다 봐야 돼.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A가 B에 속하잖아? 그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표 그리는 거 왜 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아이가. 맞지? 그런 의미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나타나는 거고 집합의 연산 또는 부분집합 개념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집합이 있을 때 당연히 어떤 집합이 갖는 파괴력은 그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알겠어? 맞지? 그럼 당연히 원소의 개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조건을 거는데 10 이상의 자연수야. 명확하지? 근데 그걸 만족하는 애들이 무한하지. 그 다음에 100만 이하의 자연수야. 맞지? 널널한데 그 개수는 유한하지. 일단은 집합이라고 하면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으로 나뉩니다. 알았니? 공집합 이렇게 적어. 공집합이 이 땡 모양인데 공집합이 유일하게 중괄호 안 쓰고 표현되는 집합의 표현법이야. 알았니? 그러면 내가 뭐 집합 A가 유한집합이야. 그러면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넘버 오브 A다 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얘는 A 집합이라는 놈에 속하는 원소의 수야. 그러면 얘를 표현할 때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맞지? 무슨 말이냐면 저 집합 A라는 그 상징성을 나타내는 집합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럼 네가 그걸 따로 봐야 되겠지? 근데 얘는 원소 개수 몇 개야? 2개지? 그냥 2개인 거야 그냥. 알았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알아? 넘버 오브 공과
넘버 오브 집합된과 그 개수가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말했지만 너 중괄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의 원소 인정받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 애야. 맞지? 유일하게 중괄호를 쓰지 않고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집합 A가 공집합이고 집합 A 프라임이 공집합 뭐야? 집합 공집합이야. 그럼 다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원소 개수가 원소 이거 몇 개인 것 같아? 너가 봤을 때? 세 개야. 이거 하나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맞지? 이거 세 개, 얘는 0개, 얘는 1개. 따진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오늘 했던 집합과의 표현 관계 부분집합이야.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자, 두 집합이 있는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라는 거야. 맞지? 하위 개념이지. 그러면 이 말을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A는 B에 속한다. A는 B에 흡수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2번, 3번이 좀 더 많이 쓰지. 왜냐면 속한다는 원소에서도 써. 예를 들어 1은 저 집합에 속한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둘은 뭐다? 집합 간의 관계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그거는 뭐야? 컨테인에서 따온 C자 숟가락을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숟가락 있으면 좌변에 있는 애는 무조건 집합이고 만약에 집합 기호로 표현됐잖아? 그러면 집합 기호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그 옆에 그냥 뭐야? 어떤 집합이 있어. 그럼 속한 원소가 저 B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인지를 봐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속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 하나라도 없어. 그러면 뭐야? 이거 숟가락 보십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서부터 빛을 발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조합이야. 서로 같은 조합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지금 신기한 일이 만약에 있어. 뭐 2학년 2반에 그 인지중 뭐 장산중 2학년 2반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걔들이 만약 기적처럼 똑같은 학원 반이 그대로 있어. 맞지? 근데 그게는 사회적으로는 달라. 맞잖아.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활동하는 애잖아. 근데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집합이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조건을 걸었어. 그 다음에 그 조건으로 활동하는 뭐 그 활동이 다 달라. 예를 들어 이때 모이면 조기축구회고 이때 모이면 교회 뭐 음악 그런 쪽이야. 그럼 원래는 다른 집합이잖아. 수학적으로는 그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똑같으면 같은 집합이라고 보는 거야. 맞지? 그러면 는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뒀어. A가 B에 속하고 B도 A에 속한다. 그러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아, 집합에서 부분집합의 성질인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왜냐면 공집합의 공은 비공, 공간이야. 공간. 어떤 집합에는 공간이 있잖아. 맞지? 만약에 너가 이렇게 숟가락 있잖아. 중괄 없이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이 땡이야. 알았지? 나머지는 집합 기호를 쓰거나 아니면 중괄호 무조건 있어야 돼. 만약에 이걸 썼는데 옆에 중괄호가 없다? 그럼 다 무조건 틀린 거야. 얘 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에 속한다. 왜? 부분집합의 조건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 거잖아. A의 모든 원소는 A에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해, C에 속해. 그럼 A는 C에 속한다. 근데 쌤이 아까 2번, 3번을 별표했지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보면 속한다, 민다. 알았지? 왜? 글자가 제일 짧아. 흡수된다, 속한다.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다. 속한다가 3글자죠. 맞지? 자, 진부분집합인데, 자, 진부분집합의 진이 뭐냐면, 그 진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쓰거든. 예를 들어, 민준아, 너 내년 되면 3학년이지. 이걸 3학년 진이라고도 해. 무슨 말이냐면 3학년에 거의 다 됐다. 직전이다. 3학년 진이라고 하거든. 대표적으로 군대에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들어봤지? 상병 한 달 남았어. 그러면 일병인데 상병 진이라고도 해. 무슨 말이냐면 A의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A의 부분집합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A 빼고 뭐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걸 진부분집합이라고 해. 뭐 예를 들어 A집합이 원소 A집합이 뭐야? ABC야. 아 AB라는 원소를 가진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부분집합이 4개 아이가. 맞지? 어떻게 할래 말래 2의 있은. 근데 그게 공집합 아무것도 안 왔을 때 A만 왔을 때 B만 왔을 때 AB 둘 다 왔을 때 이건 A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요걸 빼면 진부분집합. 이건 진부분집합, 얘는 부분집합. 오케이? 근데 원소의 개수는 뭐다? 2의 n승이다. 그 이유는 뭐다? n개의 원소가 있으면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그 n개가 두 개의 선택지를 각각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의 n승입니다. 거부의 법칙. 그 다음에 뭐다? 특정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다는데 맞지? A, B, C, D가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그건 원소의 개수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아 근데 쌤이 16개지? 2의 4승. 근데 A를 반드시 포함한대. 그러면 B, C, D로 해결해야 되니까 2의 3승 아이가? A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 그래도 2의 3승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우가 결정이 나면 내가 아까 그 원소의 개수가 2의 n승인 이유가 내가 따로 그룹을 만들 테니까 모든 원소에게 올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오든 안 오든 결정난 놈한테는 안 물어본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던가 A, B를 포함한다, A, B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 똑같다는 거야. 왜? A, B가 결정났기 때문에 C, D한테만 물어봐. 여기까지가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민준이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최소한적으로 136쪽까지는 해오셔야 돼. 일단 집합 120쪽부터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야. 그 다음에 너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건 아마 됐을 텐데 공통연의 방정식 현의 길이 이런 거 안 돼 있는데 쌤 기억에는 네가 책을 하루 놔두고 와서 그때 했을 거거든. 프린터로 듣긴 했을 거야. 그런 적 한 번 있었잖아. 근데 그게 도형이동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쌤 기억에는 아마 그 원 끝자락이었을 건. 그건 해와. 도형의 이동은 방학 끝나고 얘기하자. 알았나? 인지재송 내일 방학이지? 하고 다 쓰고 놀러 가는 거 아이가 이거? 장선 네. 다음 주에 방학식 수요일 방학식이지. 수요일이요? 아 그럼 맘 먹고 놀러 와요. 놀러 가?